인공지능이 설문을 작성하고 결과 분석까지 해줘서 초보자도 쉽게 모든 종류의 설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신제품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듣거나 설문조사가 필요한 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막상 설문조사를 만들려고 하면 문항 작성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나우앤서베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이 영상 주목해주세요. 무료로 무제한 설문 작성이 가능하고 응답자 30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나우앤서베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우앤서베이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진행하면 이렇게 패널 가입 창이 보여집니다. 이곳에서 설문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패널로 가입을 해서 여기에서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위쪽에 설문 만들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직접 만들기를 클릭해서 문항을 하나하나 추가해 가면서 내가 만들 수도 있고요. 오늘은 AI로 만들기로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한테 아이디어랑 초안을 얻고 우리가 거기서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설문을 생성할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팁은요, 바로 이 주제를 상세하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설문 주제 입력 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상세하게 입력을 하면 좋은데요. 자, 저는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경험과 만족도라는 주제로 설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인공지능이 문항을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각 문항마다 어울리는 유형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문항들을요, 여기서 바로 삭제하거나 혹은 아래쪽에서 추가 생성을 통해서 더 많은 문항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벼운 설문이라면 그냥 여기에서 정리만 해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여기 편집하기를 클릭해서 이 문항 작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설문 편집 창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입력했던 그 주제가 설문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로고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표지는 이제 인사말 혹은 이 설문조사에 대한 소개, 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바로 사용을 해도 되고 혹은 표지 사용하지 않음을 체크해서 표지 없이 바로 문항이 진행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렇게 아래쪽에 각각의 문항들이 나오고요. 이 문항을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도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문항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X 눌러서 문항을 삭제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여기서 문항 추가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문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객관식 단일은 우리가 답을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객관식이고요. 만약에 객관식 다중으로 하게 되면 복수 응답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아래 보면 로직 필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조금 더 설문과 문항에 적합한 응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스크린 아웃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항이 새로 생겼고 위쪽에 스크린 아웃 형태다 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문항을 입력하고 보기를 입력할 때는요, 이렇게 각각의 보기 창에 보기를 입력해줘도 되지만 만약에 보기가 많다라고 할 때는 아래쪽에 보기 일괄 입력을 눌러서 여기에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보기들을 이렇게 엔터 쳐서 순서대로 입력만 해주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니요라는 답변을 한 사람은 스크린 아웃을 한다. 자, 그러면 아니요를 선택하면 설문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가장 앞에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2번 문항을 여기 오른쪽 상단에 문항 위치 이동을 클릭해서 1번 문항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번 문항으로 갔고요. 1번에서 2번을 선택하면 설문이 종료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문항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응답자 할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받고 싶은 그 명수를 정해 놓는 거죠. 그러면요, 이 할당된 응답이 초과되면 이 설문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응답자 할당도 역시 이제 여기 보면 1번 설문으로 사용을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내가 각각의 문항에 응답자를 몇 명씩 둘 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문항을 작성할 때 여기 문항 추가하기가 아니라 문항 가져오기를 클릭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러리 설문 광장에서 자주 쓰는 문항들을 내가 가져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설문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인구 통계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성별이나 직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클릭해서 한 개 가져오기 하면 바로 이렇게 문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항을 가져와서 쓸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외부 설문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쪽 왼쪽 편집창에다가 내가 이렇게 텍스트로만 문항이랑 보기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오른쪽에 바로 미리 보기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내가 2개 가져오기 클릭하면 바로 내 설문지에 문항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 응답자 할당으로 만들었던 문항에 연령대별로 응답을 받고 싶은 거죠. 이렇게 보기를 입력할 때요, 이번에는 보기 자동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 보기를 내가 선택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할 수 있고, 혹은 제가 인구 통계를 눌러서 여기서 연령대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보기를 자동으로 완성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연령대마다 응답자를 몇 명씩 받을 건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항 추가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로직 필터에서 이렇게 선착순 배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경품을 선택한다 라고 할 때 이 경품의 수량이 정해져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응답자 할당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당된 응답이 선착순으로 지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마감이라고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사용할 의향이 있다 라고 답한 사람과 혹은 사용할 의향이 없다 라고 답한 사람이 각각의 다른 문항으로 가야 할 때 있죠. 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특정 문항으로 건너뛰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특정 문항으로 건너뛰기를 하려면 그 문항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항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만약에 사용할 의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로 갈 거냐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문항 10번 문항으로 가게 한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문항들이 있어줘야 이렇게 건너뛰기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은 그냥 다음 문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 문항이 작업이 끝나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서 팔레트 모양 아이콘으로 색상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제가 주황색으로 변경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설문지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내가 만든 설문지를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뀐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이렇게 설문 작성이 완료되면 아래쪽에 배포 단계로 클릭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문자 발송까지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아니면 QR코드 혹은 이렇게 웹 링크를 생성해서 이 링크를 뿌려주고 설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을 만들고 배포했다면 이후에 여기에서 결과 분석도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요약과 개별 응답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이상 사용한다면
설문 분석 AI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문 분석 AI는요, 이렇게 분석하기를 해보면 분석 보고서에 시각화해서 나타내 줍니다. 내가 원하는 이렇게 형태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 보고서가 각각 나오게 됩니다. 설문 분석에서 주관식 답변을 시각화해서 제시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으로 워드 클라우드 기능도 존재하는데요. 워드 클라우드는 불용어 제거, 동의어 묵음 처리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단어를 선정해서 시각화하고 이 이미지를 문서 등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 화면 아래에 있는 종합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양한 설문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바로 영어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재분석 버튼을 클릭하고 입력란에 영어로 작성해줘 라고 적은 후에 재분석하기를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보고서가 영어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는 언제든지 재분석이 가능합니다. 순위에서 가중치를 설정하여 재분석도 가능한데요. 분석 전 화면에서 순위의 가중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1순위의 가중치를 1.0으로 설정하고 2순위는 0.5, 3순위는 0.3으로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설정한 가중치를 반영해 재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분석 단계에서는 표본 오차 계산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반대로 배포 과정에서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를 통해 응답자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왼쪽 측면에 있는 샘플 사이즈 계산기나 표본 오차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원하는 수치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통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 분석 보고서는 다운로드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설문 제작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기존의 다른 설문 폼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인 문항들이 줄을 잃었다면 나우앤서베이에서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고급 기능까지 활용이 가능해서 보다 전문적인 설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우앤서베이를 이용하다가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고객센터에서 원격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설문조사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나우앤서베이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